네, 대학가 개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된 대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가 인근 부동산업자가 전세 계약금 수억 원을 챙겨서 달아나 버렸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개강이 코앞인데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까? 이 강모시인데요. 네. 수도권에 있는 대학가에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예.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집주인한테는 월세를 한다고 위임장을 받고요. 월세 위임장을 받아서 받고 그 계약서 같은 것들을 뭐 위조했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대학생들이나 세입자한테는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받아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잠적해버리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업자는 잠적한 상태인데 네. 피해자 가운데는 할머니가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 전세금 마련해 준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기숙사 가면 좋은데 예. 기숙사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거든요. 예. 특히 피해자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어렵게 모아놓은 저축을 깨가지고 그 저축을 깬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이제 줬는데 네. 그걸 갖고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예. 있습니다. 참 피해자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텐데요. 인터뷰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멀리도 학교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적금을 깨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머니 돈이거든요, 지금 돈이. 뭐 어떤 분은 바로 막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경찰서로 그냥 택시 타고 바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얼마나 천연덕스럽고 아주 그냥 뭐 그러니까 믿고 그렇게 맡기지 그렇지 않으면 맡길 수가 있습니까? 야, 너무 천연덕스러워서 꿈에도 사기칠 거라 생각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명입니다.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확인된 거는 20여 명한테 20여 세입자한테 명. 예. 9억 정도를 가로채서 9억. 도망간 걸로 보이는데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고된 것만 20여 명입니다. 그럼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더 늘어날 있겠네요.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예. 9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9억 추측해 볼 수 이상이 있습니다. 되지 않을까. 이 사기를 친 부동산 업자는 근데 이 여기서만 지금 한 10년 넘게 그렇죠.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좀 믿은 것 같아요. 아. 부동산 업자이긴 한데 근데 네.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그 부동산 그 업소에 있는 자격증하고 일치하는 사람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으로 봐야 없는 되죠. 사람으로 없는 봐야겠죠? 사람이고 예. 본인이 그 사람이 행세를 하면서 아.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예. 그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기회라고 봐야 되죠. 아. 돈을 이제 착복을 하고 이제 도망간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제 공인중개사라 다 믿고 지금까지 거래를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강 씨 잡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잡히게 되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사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사기, 사기를 예. 쳤기 때문에 사기 부분은 이제 그냥 사기가 아니고요. 네. 5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예.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예. 만약에 50억이 넘어간다면 5년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도 공인중개사법도 위반된 걸로 보여요. 네. 본인이 공인중개사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그 부분도 행동했다면 걸리네요. 그것도 이제 예.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피해자들 집주인들하고 연락을 해봐도 연락도 뭐 잘 안 되고 사실은 집주인들도 지금 사기를 당한 거죠. 거죠. 피해자가 두 군데죠. 두 군데인 집주인도 거잖아요. 피해 될수 있죠. 그러면 이 전세금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조금 어려운데요. 예. 계약서 자체가 만약 위임받은 게 확실하다면 네. 이 민법상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 표현 대리 책임을 집주인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표현 대리 그러니까 예를 책임. 들어서 집주인이 위임장을 정말 중개 맞고요. 네. 그 계약을 자신이 이제 줬는데 이 중개인 강모 씨가 예. 그 본인은 그 위임을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네. 이 세입자들은 집주인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아 근데 월세를 위임했는데 그렇죠.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일부를 물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이렇게 준 책임이 있습니다. 위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민법상으로 좀 분쟁을 네. 다퉈봐야 될 부분이고 쉽게 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계약서가 진짜. 만약 가짜고 아예 예. 그냥 자기가 혼자서 조작한 거라 그러면 집주인은 책임을 안 지고요. 이 강 씨를 검거해야지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잡는 게 가장 관건이겠네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이런 사건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피해 예방하려면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해야 돼요?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예전 유명한 연예인 같은 경우도 쏘가서 이렇게 돈을 준 적도 있거든요.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등기등본 띄봐야 되고요. 그 등기부등본 띄보고 등기부 띄워야 등본상에 그
명의자가 나옵니다. 네. 그 명의자한테 기분 좀 나쁘시면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내놨는데 총상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위임장만 보여주거든요. 네. 이거 맞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만약 부부간에 왔을 때도 예.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지분이 절반이라면 남편이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 네. 또 이혼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축의 손해를 방지하려면 조금 냉정하게라도 본인 맞습니까? 내놓은 거 맞습니까? 전세 보증금 네. 맞습니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고 조금 껄끄럽더라도 명의자에게 확인을 하는 그렇죠. 뭐 절차를 껄끄러운 거 뭐 그래도 아. 큰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